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이다바구스 킴. 오늘은 말레이시아에 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그리고 비자나 이런 거의 상태에서 모든 그 해외의 그 움직임이 멈췄었죠.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풀리면서 이제 아세안 사이의 비즈니스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도 오랜만에 정말 말레이시아 와봤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꼭 이 페트로나스 타워에 와서 인증샷을 찍는데 그동안은 유튜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왕 온 김에 유튜브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저 말레이시아의 랜드마크 저 페트로나스 타워, 저게 한 45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41층 42층에는 쇼 코네리하고 캐서린 제타 존스가 와 저기서 떨어질까 말까 하면서 그 영화를 찍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한쪽은 일본, 한쪽은 한국, 이렇게 처음에 세울 때 자존심의 싸움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자존심에서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먼저 이기고 그 다음에 일본이 짓고 이 다리를 이렇게 연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쿠알라룸푸르를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건데, 쿠알라룸푸르가 옛날에는 자카르타하고 비교해서 우리의 자카르타는 언제 이만큼 발달할까, 모노레일과 함께 어마어마한 빌딩 숲, 그것을 보면서 참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어요. 일본과 한국처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서로 이렇게 앙숙 관계입니다. 물론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를 우습게 보고 오히려 한국이나 이런 걸 노리고 있었지만은 사실 이 두 나라는 앙숙 관계입니다. 축구도 절대 지면 안 돼요. 그런데 2023년을 넘어가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을 몇 가지 초월하듯이 지금 인도네시아가 몇 군데 지금 말레이시아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를 가르는 모노레일, 옛날에는 자카르타가 없었기 때문에 쿠알라룸푸르가 앞선다. 하지만 이제는 자카르타에 있는 모노레일이 우리 한국의 그 제품을 구입해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세련되고 지적이고 멋집니다. 그래서 나날이 발전하는 자카르타, 이전에는 참 이 쿠알라룸푸르와의 격차가 이렇게 높았었는데 이제는 자카르타도 엄청나게 따라 붙었습니다. 오늘 이 말레이시아에서 온 만큼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에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리아 KLCC 페트로나스 정면에서 쇼핑센터, 수리아 쇼핑센터를 쭉 지나가 나오니까 멋진 공원이 탄생되었네요. 여기도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쌀 텐데 공원으로 멋지게 잘 만들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 그리고 방문객들이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멋진 곳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밤에는 분수쇼가 펼쳐지겠죠. 야, 그래도 쿠알라룸푸르도 나름대로 진화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수마트라 살 때는 가깝기 때문에 자주 왔었는데 자카르타로 돌아오고 나서는 전혀 와보지 못했는데 그동안에 또 이렇게 멋지게 진화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쪽에도 지금 수영장을 만들어 버렸네요. 고래와 함께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수영장, 그리고 산책을 할 수 있고 쇼핑도 같이 할 수 있는 멋진 녹색 공간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우리 자카르타의 빌딩 숲과 좀 비교해 봤을 때 빌딩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고, 그리고 차들이, 자카르타 차들이 아마 한국 빼고는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전부 중대형 차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는데 이 쿠알라룸푸르 거리는 아주 소형차, 낡은 차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오토바이는 없습니다. 오토바이가 없다 보니까 공기가 그래도 자카르타의 스모그보다는 훨씬 맑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쿠알라룸푸르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에서 오늘 영상을 멋지게 한번 올려봅니다. 우리나라에 이태원이 있듯이, 그리고 자카르타에 끄망이 있듯이 우리 쿠알라룸푸르에는 붓깃 빈땅이 있습니다. 특히 붓깃 빈땅에서는 전 세계의 명품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명품 빌딩관이 있습니다. 자카르타도 명품들이 많이 있지만 보통 대형 쇼핑몰에 몇 개의 점포들이 있는데 우리 쿠알라룸푸르는 아주 건물 자체를 명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명품이 한 곳에 동시에 이렇게 많이, 베르사체, 프라다, 롤렉스, 루이비통, 거의 싱가포르 수준에 맞먹는 아세안의 쇼핑의 본부를 잘
자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쿠알라룸푸르의 강력한 개성과 자카르타와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북기 빈땅의 명품가 거리입니다. 낮에는 우리나라 명동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파빌리온 거리, 하지만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명품관, 그게 아주 좀 특별해 보입니다. 쿠알라룸푸르의 시내 거리입니다. 최신식 빌딩 옆에 전선에 아주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거만 보면 오래된 낡은 거리지만 그 뒤에는 최신형 빌딩 KL 센트럴 옆에 있는 뉴 센트럴인지 뉴 센트럴인지 어쨌든 쿠알라룸푸르 최고의 쇼핑몰 뉴 센트럴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 위층에는 코리아 시장도 몇 개가 보입니다. 쿠알라룸푸르의 서울형 KL 센트럴 바로 옆에 위치한 뉴 센트럴이었습니다. 처음 했을 땐 정말 신기하고 넓어 보였는데 자카르타에 더 좋고 더 새로운 생긴 게 많으니까 이제는 좀 나이가 져가는 그런 느낌.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다. 말레이시아, 특히 쿠알라룸푸르는 이 나라의 얼굴인데 외국인들을 저렇게 줄을 1시간 이상씩 세워놓고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겨우 부스 2개만 오픈했습니다. 나라의 첫 인상이기 때문에 상당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익스프레스 기차를 타고 한 40여 분 정도를 가면은 우리나라의 서울역에 해당하는 KL 센트럴 중앙역에 도착합니다. 자, 젊음의 거리 북기 빈땅 별의 언덕에 왔습니다. 별의 언덕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몰이 파빌리온이죠. 파빌리온 로비몰에 왔습니다. 엄청나게 진화하고 발전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오늘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뭐 다 돌지는 못하고 오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직접 가봤고 나머지 쿠알라룸푸르에 저 말고 또 우리 인도네시아에 관련된 분들이 오셨을 때 갈 수 있는 곳, 이 쿠알라룸푸르에 오시게 된다면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겐팅 하일랜드입니다. 이슬람의 국가지만 저 산꼭대기 높은데 완전 도박장의 천국 라스베가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고 어른만 갈 수 있냐? 아이들을 위한 테마파크도 만들어 놨습니다. 쿠알라룸푸르 시내 KL 센트럴에서 여기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버스를 타면은 그 앞에 케이블카 타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 산꼭대기를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은 저 구름을 뚫고 신기루 같은 호텔들이 쫙 나타나죠. 그러면은 이제 어른들은 도박을 하고 가족들이나 어린이들은 테마파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게 바로 겐팅 하일랜드입니다. 제가 며칠 일정으로 왔으면 반드시 들리고 싶은 곳 중에 하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것은 뭐 인도네시아에서는 원숭이 많이 보니까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은데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원숭이 언덕이 있어요. 원숭이들이 잔뜩 모여서 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데 다만 원숭이 언덕하고 가까운 곳에 반딧불을 볼 수 있는 강을 따라서 보트를 타고 반딧불을 볼 수 있는 야간 코스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거기 갔다가 차를 놓쳤는데 마침 한국인 관광객들이 있어서 그 버스를 얻어 타고 호텔에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언덕과 반딧불 투어 요 도거를 패키지로 해가지고 한번 가볼 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은 이 무슬림 이슬람 왕국에서 힌두의 문화를 간직한 바뚜 케이브, 바뚜가 바위, 케이브가 동굴, 그러니까 동굴 바위죠. 거대한 힌두의 신들이 조각되어 있고 그리고 악마의 형상을 한 멋진 동굴이 저 계단 위에 있습니다. 한 반나절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바뚜 케이브 투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시티 투어인데 시티 투어는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 각자 고유의 개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쿠알라룸푸르에서 점점 진화하고 있는 하지만 자카르타는 오히려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그런 차이점과 비슷한 점을 느끼면서 오늘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말레이시아 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